쿠팡 판매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업자 등록부터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월 5천을 팔고 있는 저도 처음 사업자 등록할 때 괜히 하기 싫어서 2달은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절대 헤매지 않도록 2026년 최신 버전에 맞춰 사업자 등록부터 쿠팡 입점,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화면을 보며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전부 떠먹여 드릴 겁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법만 알려드리는 뻔한 영상이 아닙니다. 세금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사업자 초기 세팅 꿀팁까지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제 화면만 똑같이 따라오세요.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든 구글이든 들어가서 토스 페이먼츠 라고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화면을 눌러주시고요. 토스 계좌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좌측 상단에 사업 시작 메뉴가 있고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사업자 등록 바로 신청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여기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따로 하실 필요도 없고 바로 시작하기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 등록을 토스페이먼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방식은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만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가능하고 전자상거래나 해외 구매 등 업종 등 온라인 셀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기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제 확인했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확인 다 하셨으면 전체 동의 눌러주시고 마케팅 정보 같은 경우에는 빼셔도 되니까 이거는 개인 선택으로 선택해 주시거나 빼주시고 동의하고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항목이 정말 중요해요. 사업자 등록하는 것 자체는 진짜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무실로 이용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죠. 크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내 등본상 거주지인 집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는 방법 총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등본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물건 파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추천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 다른 유튜브에서 자세히 말을 안 하고 또 법령이 바뀌었는데 26년도 신규 사업자부터는 달라지는 내용이 최신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금이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이고 한번 사업자 등록하면 되돌이킬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사업자로서 세금을 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직장인일 때는 월급에서 미리 떼고 나오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셨을 텐데 여기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소득 구간에 따라 15%, 24%, 많게는 35%에서 45%까지 내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업종, 나이, 지역 이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통해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업종의 생애 첫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이라는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업종에서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이 혜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소지 고려 안 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이 한 번뿐인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일부 해당이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저희는 통신판매업으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되고요. 나이는 만 34세 미만이면 50% 바로 혜택이 들어갑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군입대 기간은 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해당 안 되는 분들이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입니다. 우선 수도권, 즉 인천, 경기도, 서울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다면 추가적으로 50% 감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3가지로 케이스가 나뉘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설정하면 세금 감면 혜택 한 푼도 못 받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25%, 인구 감소 지역인 경우엔 50%가 추가적으로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 일부, 그리고 의정부, 구리, 성남, 안양, 부천 등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을
사업장 주소지로 해서 사업자를 턱턱 내버리면 이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소지가 과밀 억제권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우선 사무실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 계약 업체를 통해서 사무실 위치를 알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이버에 토지 이음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주소를 넣으시고 열람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기 위해 인천에 서로 다른 주소 두 곳을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인천이 일부는 과밀 억제권역이고 일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인데 여기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여기서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똑같이 인천광역시인데 이번에는 연수구 송도 쪽으로 가볼게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수도권에는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의 가평군, 연천군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 창업 기업 감면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꼭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맡겨도 되고요. 그냥 해당된다고 알아서 감면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잊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사항은 꼭 세무사에게 여쭤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고 법적으로 이게 되게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세무사 한 번 더 연락해 보시고 뭐 요즘은 뭐 찾아서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직접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한다든지 해서 쉽게 세무사와 연락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쇼핑몰에 가입하고 물건을 등록하다 보면 하단에 판매자 정보가 노출되는데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집 주소일 경우에 동호수까지 그대로 노출되겠죠? 거주하는 위치가 다 노출되는 게 꺼림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주소지를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을 내려면 월세를 50만원, 100만원씩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이버에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를 검색해 보시면 월 1만원에서 2만원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1년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감면 혜택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니까 이미 감면 자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이가 만 34세 미만이면 50% 감면이 된다. 남자는 군대에 갔다 온 기간은 뺀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의 지역이 수도권이 아니라면 나머지 50%도 가능하다. 수도권이면 과밀 억제권역일 때는 0%. 수도권인데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도 아니다. 그러면 25%. 인구 감소 지역이다. 그러면 50% 이렇게 추가적으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만 34세 미만이고 사업장 주소지를 수도권인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도 아닌 곳에 냈을 경우에 그때는 총 75%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토스페이먼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사무실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네 아니오를 클릭해 주세요. 우선 저희는 사무실 등록하기로 했으니까 아니오로 할게요. 이렇게 넘어왔죠. 얘를 클릭하시면 적어야 할 게 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자기 집 주소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진행을 해볼게요. 본인 소유 건물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체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빌려준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인가요? 비상주 사무실 계약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계약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올 테니까 네 라고 눌러줍니다. 거기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비상주 업체한테 직접 물어봐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 주소 입력해 주시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 비상주 사무실 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받겠죠?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걸로 서류 업로드 해주시고 다음 임대한 건물 면적 또 나와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 면적 입력해 주시고 다음 눌러주시고 계약 일자도 나와 있는 대로 적어주세요. 다음 임대 시작일도 적어주시고 종료일도 나와 있는 대로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이제 해당되는 사업 유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 구매 대행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다 안 하실 테니까 요거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업자를 내는 것이 완전히 처음이시라면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세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가가치세예요.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세에 대한 세금적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고 부가세를 신고하는 절차도 편할 뿐더러 신고 횟수도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한 번 적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갱신이 안 되었는데 최근 세법이 바뀌어서 연 환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간이에서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즉 처음 시작하셔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의 엄청난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만약 여러분이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가는 로켓 배송 형태로 입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로켓 배송은 로켓 그로스가 아니에요. 절대 헷갈리시지 마시고 로켓 배송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아예. 로켓 배송은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과 납품업자 간의 도매 거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입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는 로켓 그로스나 일반 윈판매로 시작하실 거라면 무조건 세금 혜택이 좋은 이 간이 과세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로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호명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상호명 짓기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네임이라고 쳐보시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구글로 로그인 하시고 카테고리 선택에서는 상호명 선택해 주시고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컨셉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세련된 생활용품,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범용적인 상호명 해서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서 이제 상표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키프리스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제가 선택한 이 상호명을 쳐줍니다. 그래서 위에 상표라고 눌러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왜 상표권 검색해보냐면 나중에 상품 등록을 할 때 브랜드명을 상품명에다가 포함을 시킬 건데 그때 상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나중에 판매가 잘 되면 저도 아이템 위너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키프리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호명을 넣고 다음을 누르시면 대표자 이름부터 해서 생년월 6자리, 주소, 휴대폰 번호, 통신사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수단으로 인증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인증 완료까지 누르시면 뭐 1일에서 3일 내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라는 안내가 뜨면서 신청이 모두 끝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문자가 와요. 그럼 거기서 안내된 링크나 홈택스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거나 혹은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물건을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꼭 필수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하는 진가가 발휘되죠. 원래대로라면 사업자 등록 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쇼핑몰에 먼저 가입을 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스페이먼트를 통해 진행하시면 이 번거로운 절차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청을 할 수 있어서 훨씬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토스페이먼트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여기 사업 시작에서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 여기 있습니다.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동의를 하면서 시작이 바로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미리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오죠. 아까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등록번호랑 회사 이름 전부 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신청장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여기는 대표자,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자기 휴대폰 번호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눌러주세요. 네, 여기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다 입력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민 등록번호랑 통신사까지 해서 인증번호 보내기 해서 인증까지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증번호 오시면 인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이면 국민, 기업이면 기업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기 개인 계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만 명의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대표자 명의랑 같아야겠죠. 입력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매 상품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가요? 물어보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눌러주시고 다음 눌러주세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나요? 네, 생활용품이라고 간단히 적어주셔도 되고 뭐라고 적으셔도 사실 크게 뭐 안 될 거는 없습니다. 뭐 이상한 뭐 가상자산 이런 거만 안 적으시면 돼요.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 상품권, 교환권, 게임머니 뭐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 가장 비싼 상품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뭐 10만원 미만 여기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10만원 미만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구매한 상품이 배송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도 뭐 1일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이게 나오는데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해외 상품을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 상품을 해외로 판매해요. 이건 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만 체크해 주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다음 회사 정보를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써져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써주시고 회사명 써주시고 영문명으로도 한번 바꿔서 써주시고 개업일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지도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고 사업장 연락처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사업장 연락처와 관련해가지고 세팅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란에 그냥 여러분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셔도 가입 자체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개인 번호가 수많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쇼핑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무래도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히 새로운 알뜰폰 같은 사업자용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혹은 기기를 하나 더 사는 초기 비용이나 이런 번거로움이 싫으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아톡이라고 쳐보시면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가상 번호를 하나 더 개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어플을 사용하시면 월 3,000원 정도, 뭐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이거든요. 즉 하루에 100원 정도로 070 번호를 하나 부여받으실 수 있어요. 이 070 번호를 내 사업장 고객센터 연락처로 등록해 두시면 핸드폰에 있는 아톡 어플을 통해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반 지인 전화와 CS 전화를 완벽히 분리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CS 전화는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보통 고객이 CS 전화를 기분 좋은 일 때문에 하나요? 보통 화나기 때문에 하죠. 그러니까 전화를 그때 받으면 그냥 감정 쓰레기통 역할밖에 더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화는 받지 않되 이 어플의 컬러링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금은 문의량이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나가게 설정해 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안 하니까 지치지 않고 판매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연락처 세팅까지 마치셨다면 다시 통신 판매업 신고 화면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 넣어주시고 여권상 영문 이름 넣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지 실제 살고 계신 주소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다음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을 선택해 주세요. 결제 정산 눌러주시고 운영자금의 출처를 선택해 주세요. 사업소득 클릭해 주시고 가상자산 사업자인가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뭐 4번으로 올리셔도 되고요. 올려주신 다음에 신청서 작성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 나오게 됩니다. 대표자 이름부터 해가지고 또 한번 싹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인증이 진짜 쉬워져서 뭐 토스, 카카오, 네이버 뭐 다 됩니다. 인증해 주시고 자신이 편한 수단으로 그 다음에 인증 완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주요 판매 상품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뭐 팔지 안 정했으니까 종합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표자 이메일과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까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3일 걸린다고는 하지만 보통 그날에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에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하루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이제 문자로 알림이 올 텐데 이때 반드시 등록 면허세라는 것을 결제해 주셔야 발급이 완료될 거예요. 납부는 위텍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결제 비용은 내 사업자 등록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4,500원, 50만 미만인 곳은 22,5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는 매년 내셔야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연초에 등록하시면 한 번 내고 한 해를 넘기지만 11월이나 12월 연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발급받을 때 내고 이듬해 1월에 한 번 더 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모두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대망의 쿠팡윙 판매자 센터 가입만 남았습니다. 자, 구글에 와서 쿠팡 마켓플레이스라고 쳐보겠습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눌러볼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회원 가입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데 뭐 가입하듯이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디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이름, 이메일 확인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까지 모두 동의합니다. 뭐 선택 사항들은 빼주셔도 돼요. 하고 약간 동의하고 가입하기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판매자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눌러주시고 인증하기 해주시고 이제 비즈니스 형태 선택하셔야 되는데 위탁 판매, 뭐 매입 판매 다 있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탁 판매 선택해 주시고 대표 카테고리도 뭐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생활용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요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토스페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제출 서류를 두 가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랑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등록을 하시면 제출하기 누르시면 이제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라인 셀링의 첫걸음인 사업자 등록부터 쿠팡 판매자 센터 입점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셨거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헤매셨던 왕초보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진짜 힘차게 첫걸음을 떼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입점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 상품이나 막 올린다고 바로 팔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껏 만든 이 쿠팡 상점에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무적의 쏙신법, 즉 돈이 되는 상품을 찾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쿠팡에 진심으로 도전해서 제대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다짐과 의지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그 응원에 힘입어 제가 더 알차고 강력한 다음 강의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